중동의 심장부, 고대 문명의 발자취가 깊게 새겨진 이 땅에서 두 거대한 존재가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죠. 언뜻 보면 이들의 대립은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이슬람 종교의 해묵은 갈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신앙의 차이로만 이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기엔 너무나 많은 역사의 층위와 은밀한 야망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이들의 적대감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동의 패권을 놓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치열한 힘겨루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때 이 지역 전체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혁명이라는 드라마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을 끊임없이 뒤흔들었던 이란과 사우디의 앙숙관계, 그 뿌리 깊은 갈등의 역사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향해 그토록 끈질기게 공격하고 견제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대립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동 전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과 비극의 근원에는 바로 이 두 강대국의 팽팽한 대결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국제 육아와 에너지 안보, 나아가 세계 평화에까지 직접적인 파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을 너무 단순하게만 이해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종교적 이유로만 치부하며 그 내면에 숨겨진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관계와 생존을 건 국가적 전략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이들의 갈등이 어떻게 중동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향해 끊임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누구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던 복잡한 역사의 실타래를 차분히 풀어가며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두 나라는 단순히 적대적인 관계를 넘어 중동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슬람 세계의 혁명적 이상을 대변하며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보수적인 왕정체제를 수호하며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단순한 대립을 넘어 각자의 체제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향해 취하는 공격적인 태도가 단순한 견제를 넘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 중동의 두 거인이 왜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결정적인 전환점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란에서 일어났던 한 번의 혁명이 어떻게 중동 전체의 판도를 뒤바꾸고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이란을 영원한 숙적으로 각인시켰는지,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들의 갈등이 단순한 종교적 분쟁이 아닌 체제 생존을 건 국가 전략이며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사우디의 필사적인 몸부림임을 명확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동의 깊은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볼까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동의 깊은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볼까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중동의 두 거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갈등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던 두 물줄기처럼 미묘한 차이와 보이지 않는 균열 속에서 서서히 씨앗을 뿌려왔죠.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찬란한 문명은 광활한 영토를 아우르며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반면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이슬람교가 발흥하며 메카와 메디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슬람 제국의 기틀을 다졌고요.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이란은 페르시아 문명의 유산을 계승하며 시아파 이슬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문화와 수니파, 이슬람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비록 같은 이슬람이라는 큰 틀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종교적 해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왔던 것이죠. 마치 서로 다른 꽃을 피우는 두 나무처럼 말입니다.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왕조의 대치를 지나 20세기 초 근대 국가의 국경선이 그어지고 중동 사막에서 유전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두 나라는 비로소 현대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큰 충돌 없이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듯한 공조는 1979년 이란에서 터져나온 한 번의 거대한 혁명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바로 이란 혁명, 이 사건이 중동 전체의 판도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서구화된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신정체제를 세운 이 혁명은 이슬람 세계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던졌죠. 혁명이란은 이슬람 혁명 수출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이는 이란의 혁명적 이상을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도 전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에게는 그야말로 비수가 되어 날아들었습니다. 보수적인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사우디에게 혁명 이란의 사상은 자신들의 체제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안정적인 왕정체제를 통해 이슬람의 종주국임을 자처하던 사우디의 입장에서 바로 옆 이란에서 왕정을 전복하고 혁명을 수출하겠다는 급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이란 혁명은 사우디의 외교 정책과 대이란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이란과의 관계는 단순한 지역 내 경쟁을 넘어 자신들의 생존을 건 대결이라는 격렬한 양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죠. 사우디 왕실은 긴급 회의를 거듭하며 혁명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 이전의 서구화된 이란의 모습이 혁명 이후 시위대의 열광과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귀국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장면은 사우디에게는 미래의 암울한 그림자처럼 비쳤을 겁니다. 이란의 혁명적 이념이 아랍 세계의 다른 왕정 국가들에게까지 확산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처럼 1979년 이란 혁명은 중동의 두 거인이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게 된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고, 이들의 갈등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란 혁명으로 촉발된 생존의 위협 앞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긴급히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명 이란의 영향력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이들의 최우선 과제였죠. 사우디에게 이란은 더 이상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왕정체제와 이슬람 종주국으로서의 정통성마저 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이때부터 사우디는 이란의 혁명 이념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끈질긴 공세를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이라크-이란 전쟁에서 찾을 수 있죠. 198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 혁명의 혼란을 틈타 이란을 침공하자 사우디는 이라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막대한 자금과 물자를 쏟아부으며 이라크가 이란을 상대로 끈질기게 버텨내도록 도왔죠. 당시 사우디의 눈에는 사담 후세인이 이란 혁명 이념의 파도를 막아줄 든든한 방파제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라크 내 시아파 인구 사이로 혁명의 불씨가 번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으니까요. 이 전쟁은 8년간이나 이어지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지만 사우디는 이란의 국력 약화와 혁명 이념 확산 저지라는 목표를 위해 끝까지 이라크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영향력은 중동 곳곳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레바논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했죠. 헤즈볼라는 이란 혁명 이념을 바탕으로 반이스라엘, 반서방 노선을 걸으며 레바논 정치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우디는 헤즈볼라의 성장을 이란의 영내 영향력 확대의 상징으로 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레바논 내 순위파 세력들을 지원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레바논의 갈등은 단순히 종교적 차이를 넘어
이란과 사우디가 대리전을 펼치는 또 하나의 전장이 된 셈이죠. 시리아 내전은 이들의 대결 양상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이란과 반군을 지원하는 사우디 간의 대리전으로 번졌습니다. 이란은 시아파 알라위파 출신인 아라사드 정권이 무너질 경우 시아파 벨트가 약화되고 레바논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보급로가 끊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수니파 중심의 반군을 지원하며 아라사드 정권 전복을 꾀했죠. 시리아는 이란에게는 중동 내 핵심 교두보였고 사우디에게는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할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수십만 명의 희생자와 난민을 낳은 이 비극적인 전쟁의 이면에는 이처럼 두 거인의 맹렬한 패권 다툼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멘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시아파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를 장악하자 사우디는 2015년부터 다국적 연합군을 이끌고 예멘 내전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사우디에게 후티 반군은 단순히 예멘의 반군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에서 이란의 대리 세력이 집권하는 것은 곧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우디는 후티 반군이 발사하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자국의 석유 시설과 도시들이 위협받자 더욱 강경한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예멘 내전은 사우디가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렇게 중동 전역에서 이란과 사우디는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며 대리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입장에서 이란은 단순히 지역 내 경쟁국을 넘어 자신들의 체제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의 혁명 이념이 아랍 세계의 다른 왕정 국가들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곧 사우디 왕가의 정통성과 중동 내 패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사우디가 이란에 대해 끊임없이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고 때로는 과감한 군사적 개입도 불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종교적 분쟁을 넘어 체제 생존을 건 냉혹한 국가 전략이자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사우디의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이죠. 중동의 수많은 비극과 분쟁의 근원이 바로 이 두 국가 간의 뿌리 깊은 생존을 건 대결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복잡한 국제 정세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중동 전역에서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며 대리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었죠. 사우디의 입장에서 이란은 단순히 지역 내 경쟁국을 넘어 자신들의 체제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란 혁명이 가져온 이슬람 혁명 수출이라는 기치가 아랍 세계의 다른 왕정 국가들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곧 사우디 왕가의 정통성과 중동 내 패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우디는 이러한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중동의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란 혁명 이후 사우디는 이란을 봉쇄하고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실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980년대에 발발했던 이라크-이란 전쟁에서 이라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례입니다. 당시 사우디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란의 혁명 세력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라크를 이란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키우고자 했던 것이죠. 이는 이란의 혁명 이념이 이라크를 넘어 다른 아랍 국가들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사우디의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전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라크가 이란의 영향권 아래 놓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이들의 대리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자 사우디는 그에 맞서 수니파 세력을 지원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레바논의 복잡한 정국은 이란과 사우디라는
두 거인의 대리전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죠. 또한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이들의 대결 구도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란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며 시아파 벨트 강화를 꾀하자 사우디는 이에 맞서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며 아사드 정권의 전복을 시도했습니다. 시리아는 이란에게는 중동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교두보였고 사우디에게는 이란의 확장을 저지해야 할 최전선이었던 셈이죠.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낳았던 시리아 내전의 비극 뒤에는 바로 이란과 사우디의 치열한 패권 다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예멘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과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 사이의 잔혹한 내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국경을 맞댄 예멘의 이란의 대리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후티 반군이 발사하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의 석유시설과 도시들이 위협받자 사우디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중동 전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들은 사우디가 이란을 단순히 지역 내 경쟁국이 아닌 자신들의 체제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요? 사우디가 이란에 대한 공세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대립을 넘어 끊임없이 공격을 부추기는 이유는 이란의 혁명 이념이 사우디 왕가의 정통성과 중동 내 패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체제 생존을 건 냉혹한 국가 전략이자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사우디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뿌리 깊은 대결로 인해 중동 전체는 끝없는 불안정과 비극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의 냉혹함과 함께 중동의 수많은 비극과 분쟁의 근원이 바로 이 두 국가 간의 생존을 건 대결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사우디가 이란을 향해 이토록 끈질기게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는 이유, 이제는 명확히 이해가 되시죠? 이는 단순히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벌어지는 종교적 분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와 왕조의 생존을 걸고 펼치는 냉혹한 국가 전략이자 이란의 영향력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우디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이란 혁명이 촉발한 이슬람 혁명 수출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사우디에게는 자신들의 오랜 왕조 체제와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뿌리째 흔드는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란의 혁명 이념은 단순히 국경을 넘어 이슬람 세계 전체의 새로운 통치 모델과 이념적 지향점을 제시했죠. 이는 사우디 왕가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수호자로서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였고 그들의 권위와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우디는 이란을 단순한 라이벌이 아닌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하고 중동 곳곳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끈질긴 대결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라크-이란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지원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견제하며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예멘의 후티 반군과 대치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러한 생존을 건 대결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 국가의 혁명이 다른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그 위협이 다시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끝없는 대리전으로 비화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중동의 수많은 비극과 분쟁의 근원이 바로 이 두 거인 국가 간의 깊고 복잡한 생존을 건 대결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국제 정세의 냉혹함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이란과 사우디의 이야기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결코 끝나지 않을 듯한 현실 속에서 중동은 계속해서 불안정과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란과 사우디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먼 나라의 복잡한 역사로 치부하기에는
이들의 갈등이 국제 유가와 에너지 안보, 나아가 세계 평화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이며 이곳의 불안정은 곧바로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이 두 국가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중동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가늠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이들의 대결, 과연 중동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뿌리 깊은 갈등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게 될까요? 이처럼 복잡한 중동의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강대국들의 개입이 어떻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중동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강대국들의 개입이 어떻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바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랜 대결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나 국경을 둘러싼 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각자의 체제 유지와 중동 지역의 패권을 향한 숨막히는 생존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사우디에게 이란은 단순한 경쟁국을 넘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죠. 이란의 1979년 이슬람 혁명은 사우디 왕실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서구와의 물결을 거부하고 순수한 이슬람 이념으로 무장한 이란은 사우디가 표방하는 보수적인 왕정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며 중동 전역의 혁명 이념을 확산시키려 했으니까요. 이러한 혁명 이념은 사우디 왕가의 정통성에 직접적인 도전이었고, 시아파 인구가 적지 않은 사우디 내부에도 불안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몸부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사우디가 이란에 대해 끊임없이 공세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이란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것이나 레바논 헤즈볼라의 성장을 견제하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던 일,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과의 대결에 이르기까지 중동 전역에서 펼쳐진 수많은 대리전은 모두 이러한 사우디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이란의 혁명 이념이 자국의 체제와 중동 내 패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방어 전략이자 동시에 선제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중동의 평화와 안정이 아닌 자국의 생존을 위한 냉혹한 선택이었던 거죠. 이처럼 뿌리 깊은 두 거인의 대결은 단순한 종교적 분쟁을 넘어 체제 생존을 건 국가 전략이자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사우디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들의 갈등은 특정 대리전의 실패나 위협 고조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들을 통해 더욱 격화되었고, 그 결과 중동 전체는 끊임없는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동의 수많은 비극과 분쟁의 근원이 바로 이 두 국가 간의 생존을 건 대결에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복잡한 국제정세의 냉혹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의 관계는 국제 유가 변동은 물론 전 세계 에너지 안보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중동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이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가늠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이들의 대결, 과연 중동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뿌리 깊은 갈등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게 될까요? 이처럼 복잡한 중동의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강대국들의 개입이 어떻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